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 젊은 층 인구가 또 빠르게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60만 대군이란 말도 옛날 말이고, 국군 수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절로 가는데, 대안이랄 게 있을까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징병제를 모병제로 해서 진짜 그 1당 100, 뭐 1당 10까지도 가능한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얘기고 모병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미군 같은 경우도 그 육군이 77%밖에 모병 목표를 달성 못했고 해공군은 85%에서 90% 그 사이를 달성을 했는데 미군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지금 군대를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폭넓은 군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여군들도 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더 확대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 초급 간부가 부족하다 뭐 초급 간부가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워낙 이제 처우가 네. 약하다 보니까. 그 처우가 약하다 보니까 네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 초급 간부라는 게 소위 중위 대위 정도 되고 하사 중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굴 보냐면 자기 대대장을 본다고요. 대대장은 한 40살, 45살인데 대대장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는 거야. 사고 날까 봐. 그러면 대대장들이 왜 전전긍긍하느냐. 여단장, 사단장도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왜 여단장, 사단장이 전전긍긍하느냐. 그거는 국회에서 장관과 합참의장, 특히 합참의장, 각군 총장, 군복을 입은 장군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삿대질하고 야단치고 유치원생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국회 가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는 좋은데 이건 군복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군복 입은 장군들은 부하들의 그 생명을 야 너는 정면 공격해 너는 측면 공격해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묵사발을 내버리니 야 그러니 그 모습을 본 그 사단장 여단장이 윗사람 자기가 모시는 그 윗사람에 대해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나쁜 거는 보고 안 하고 나쁜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지 않겠어요? 나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사고 나는 거.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훈련을 안 하는 거죠. 야 위험한 거 하지 마. 그렇잖아요. 군생활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영관급 이상 특히 장군들 더 하고 자기 부대에 있을 때 안전사고 나면 자기 진급 못 한다고 막 되게 그걸 몸 엄청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내가 이 군생활에서 저렇게 돼야 되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도 엄마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다음에 투서가 무서워서 그런 것들이 무서워가지고 훈련을 안 하고.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제 직업군인한테 들었거든요. 그 병사들한테 예전처럼 이렇게 대했다가는 바로 병사들이 대대장한테 달려간대요. 이른대요. 중대장님이 보급관님이 누가 뭐라 했다고.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받으면 그래 내가 알아볼게. 그러고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데 이 대장들 중에서는 그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따진다 그러면서 막 하고 그러면 그 간부가 그러니까 요새 그 역에 가서 지나가는 병사들을 보면 모자 안 쓰고 머리가 길고 한 병사도 너무 많고 심지어는 간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위, 대위, 중사, 상사가 군복도 제대로 못 입는다 그러면 도대체 이 군대는 이게 군대입니까? 옛날 말로 막 당나라 부대라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바라는데 이게 죄송하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지금 현 정부보다는 그 전 정부에 있었던 책임자들의 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 현 정부에 있는 군인들이 정신 바싹 차리고 이런 거 빨리 고쳐야지. 제가 보니까 총도 제대로 닦나 모르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그 총기 수입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물론 이제 세대가 이제는 Z세대 넘어서 알파 세대가 좀 있으면 이제 또 군대 가는 나이가 될 텐데 핸드폰도 군대에서 자유롭게 쓰게 되고 카톡도 쓰고 있고 뭐 하면 이제 엄마들이 군부대에 전화하고 막 항의한다고 하고 이 현실입니까? 엄마들이 항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엄마 전화는 차단을 시켜야죠. 그 중대장 바꾸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차단을 시켜야죠. 그럼 당신 뭐냐 하고 막 쫓아온다는데. 쫓아오면 부대 출입을 시키지 말아야지. 아, 그러게요. 참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말씀해 주셨는데 군대에 아들 보낸 게 어디 보육원에 보낸 줄 아느냐고 막. 물론 이제 아주 일부의 케이스일 겁니다. 좀 극성스러우신 분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대대라고 그러면 한 500명 되잖아요. 네. 요새는 병력이 부족해서 500명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어찌됐건 그런 부대에 이런 사람이 하나 둘만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대대장이 뭐 길동이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막 그냥 간부들을 닥달거리고 왜 나한테 이런 전화가 오게 하느냐 그러고 막 야단을 치고 하면 그 부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군인들 중에서 특히 그 고급 장교들, 중령, 특히 대령들부터 네. 너무 옳은 일을 하려는 의지보다는 대충 그냥 자기 때 얼른 덮어버리고 얼른 요게 지나고 그냥 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센 것 같아요. 대령들은 별 달아야 되니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할 때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대령이 아니라 중령만 달았어도 내 대대장이잖아요. 예. 대대장이라는 걸 하는데 이 대대장이라는 걸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른다는 걸 각오를 하고 그래서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지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지위 대대장을 하게 되면 징역 2년에 뭐 추징금 뭐 2천만 원 뭐 이런 농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는 거고 자기 돈이 좀 들거든요. 대장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추징금이 든다. 우리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 돈은 좀 덜 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초급 장교들이 야 내가 10년 뒤에 저렇게 되느니 지금 나갈래. 거기다가 그동안에는 그래도 그동안에는 장교를 하면 권위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위 정도 되면 그래도 봉급도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병봉급이 오르다 보니까 처우가 나빠서 그동안에는 그럼 처우가 좋았습니까? 처우는 나빴지만 그래도 참을만 했거든요. 네.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권위가 없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아무리 이제 돈 많이 주고 좋은데 해줘 보십시오. 이 전전긍긍을 고쳐놓지 않으면 어떤 사람만 남겠습니까? 돈 좀 더 주고 오피스텔 같은데 세탁기 있고 다 있으니까 난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할 거야. 이런 군인들이 이게 과연 군인인가요?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국가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처자식을 두고 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처자식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건데 제 세대 때만 해도 그것도 안 해줬어요. 국가는. 그렇지만 우리는 했잖아요. 그러고는 우리 후배들은 그런 거를 안 당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마치 그렇게 해주면은 다 될 것 천만에 윗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앞으로 국회의원들 국회에 군복 입은 사람들 야단칠 때 조심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모멸감을 견뎌내는 그런 군인이 과연 군인일까요? 그러니까 근데 또 군인들은 막 항명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무슨 뭐 좀 틀리죠. 상관은 아닙니다만. 틀리죠. 그러니까 항명을 못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런 군인이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해 올 때도 그러면 이 군인이라는 거는 싸움개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국회에 나가서 화면에 나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뭐라 그러면 이거 집어던질 테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포탄을 쏘면 이걸 집어던지지 못하는 그런 군인들만 본부에 다 있게 되는 그러한 위험을 왜 모르실까요? 근데 저도 그 국정감사장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요. 어떤 그 민간 기업 CEO는 그 뭐 참고인이나 이렇게 해서 뭐 불려와서 답변할 수도 있는데 제가 죄인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국감장 분위기가 또 그렇습니다. 또 의원님들은 물론 일부입니다만은 저 사람이 반박을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논리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박을 못하도록 윽박을 일부러 지르는 게 있더라고요. 대답하지 말라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군 출신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 좀 몇 분 계시지 않나요? 예, 그 중에서 빤히 우리 군의 사정을 알면서 오히려 본인이 군생활하면서 습득한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 보면 아니 빤히 알면서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대변을 해줘야 될 분이 저러는 거 보면 야, 참 국회의원이 좋긴 좋은 모양이구나. 참. 자, 이거는 전인범 장군님의 개인 의견이십니다. 혹시 근데 전인범 장군님이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 저녁식도 되게 막 뉴스가 될 정도로. 혹시 정치권에서 콜은 없었나요?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콜 받았다가 잘못 해가지고 곤혹을 치렀잖아요. 또 거기서 또 바른 소리 하셨군요. 아이고.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 측면도 있고 할 텐데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국군 체계는 지금도 쉼 없이 돌아가야만 하는 거고 또 이 젊은 친구들과 또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건지도 계속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해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병영 문화라고 예전에 표현 많이 했었는데 군대 문화는 좀 어떻게 바뀌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융통성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융통성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는 어떤 틀을 짜놓고 개인을 그 틀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특히 명령 조직이니까요.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전쟁이란 불합리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불합리한 거를 좀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군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거꾸로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가장 합리적인 부대를 운영을 해야 돼요. 아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징집병 같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정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휴가를 하나 예를 들게요. 여태까지는 휴가라고 하면은 정기 휴가가 있고 예. 포상 휴가가 있고 또 자기의 직계가 돌아가셨을 때에 휴가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청원 휴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직계가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경우에 네. 또 아플 때 이런데 휴가가 있어요. 우리 집에 저는 개를 4마리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 개가 예를 들어 죽었다. 그러면 휴가가 되나요? 지금은 휴가가 안 되죠. 네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휴가가 돼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아니 우리 집 강아지가 죽어도 예. 우리 집 식구가 죽은 거나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 김일병이 네. 중대장한테 중대장님 저희 집 깐돌이가 어제 저녁에 죽었다고 합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야 김일병 가슴이 아프겠구나. 응? 이 대목에서 웃으면 안 됩니다. 빨리 가봐.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야 이 미친놈아. 너 지금 세상이 너 지금 무슨 개이 죽었다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융통성. 그러니까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그래? 요즘 고속버스표가 예매하기 어렵다는데 내가 차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줄게. 뭐 이런 거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지금 이게 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뭐 피부가 뭐 어떻게 돼 가지고 위장 크림 못 바른다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한방 그렇죠. 그냥 쳐 바르라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옛날 구두약 같은 거였잖아요. 옛날에 질도 안 좋고 막. 근데 지금 같으면은 그래? 그러면은 아모레라고 말 해야 돼. 그럼요. 저희 아모레에서 나온 그 싸제. 빨간 거 넣어 뭐 발라 뭐 하든지 뭐 이렇게 폭넓은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피부 안 좋으면 싸제라도 써라. 예, 이 틀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틀 자체가 굉장히 넓어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깐돌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나를 휴가를 보내준 우리 조직을 우리 중대장, 우리 소대장, 우리 소대원을 위해서 나도 내 역할을 할 거야. 이러한 그 마음이 생기지 옛날처럼 까라면 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군인들, 직업 군인들부터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해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뭐 곤혹을 많이 치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지은 죄니까 지금 있는 현역들한테는 좀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심은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저도 배웠는데요. 이스라엘은 군 문화가 뭐 이렇게 수평적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군대 내에서 토론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도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 그러니까 위에서 야 이 방식대로 해가 아니라 밑에서 막 아이디어를 올리고 네. 토론을 하고. 네. 근데 그게 군 제대 이후에 창업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잖아. 이스라엘. 네. 그걸로도 이어진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도 약간 그런 쪽으로 가야.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근데 군대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쭉 올라와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좀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렇게 바뀌는 걸로 제가 좀 얘기 듣는데 이제는 이게 군대, 특히 징집군대가 일종의 큰 그 학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쭉 연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때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 또 젊은 세대. 근데 사실 군대 가봤자 어릴 적에도 뭐 군인 아저씨께 편지 보냈지만 다 뭐 21살, 22살 아닙니까?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듯이 군대도 좀 달라질 필요도 있고 그게 우리 전 국민의 생명과 안보랑도 직결이 되는 이야기니까요. 야, 우리 전인범 장군님 통해서 오늘 진짜 많이 배우고 예, 많이 듣고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